옛날 히로시마에서 살았는데 거기 살던 무렵에만 이런저런 무서운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웠던 이야기입니다. 분명 그날은 초등학교 운동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운동회를 보러 와주셨었지만 점심을 같이 먹고는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운동회가 끝나자 5시 무렵 지쳐 있었기에 나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무렵 우리가 살던 맨션에 돌아오자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다 화장실에서 드라이어 소리가 들려와서 눈을 떴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있는 화장실로 가서 "오늘은 지쳤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거실 쪽에서 오늘은 외식이라도 하러 갈까?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배 안 고프니까 그냥 잘래" 라고 말하고 방으로 돌아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작게 혀를 찼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그 후 일어난 것은 12시 무렵이었습니다. 그쯤 되니 역시 배가 고파진 나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화장실에서 윙윙대는 드라이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어머니가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3-4시간 전과 똑같은 광경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엄마, 언제까지 하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너 따위랑 상관없잖아. 죽여버릴까 보다. 그것 말고도 다른 말을 했던 것도 같지만 어머니가 새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이라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나는 겁에 질려 정신없이 말소리가 들리는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어두운 거실 가운데 있는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내용은 반 정도밖에 기억나지 않지만 대충 이랬습니다. 어서 돌아오렴. 오후에는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오늘은 네가 돌아오기 전에 나가야 하니까 간식이랑 저녁밥은 부엌에 만들어뒀어. 배고파지면 먹으렴. 그 편지를 어두운 거실에서 읽는 순간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곧바로 부모님이 돌아오셨고 내가 울면서 어머니에게 달려들었던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풍경화. 내 친구 중 영감이 강하다는 M에게서 들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역전에는 큰 단지가 줄지어 있고 M은 집에 돌아올 때 언제나 그 단지를 가로질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가려고 평소처럼 단지를 가로질러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일이 좀 있어서 평소보다 빠른 걸음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나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주부들로 떠들썩했던 거리지만 밤이 깊은 탓인지 주변에는 그닥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1동, 2동을 지나 모래밭과 벤치, 그네만 있는 작은 놀이터에 들어서자 슬쩍 사람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밤늦게 뭘 하는 거야 싶어 멀리서 눈을 흘겨보자 그것은 목을 매단 여자의 시체였다고 합니다. 어째서 이런 시간에 이런 것이. 보통 이런 상황에 처하면 깜짝 놀라 도망치거나 패닉에 빠지겠지만 M은 간이 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귀찮은 일에 휘말렸다고 생각하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도착할 무렵에는 구경꾼도 몰려왔고 M은 경찰서에 끌려가 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을 매단 모래밭의 나무가 정면으로 보이는 벤치에 앉아 경찰관 한 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몇 번이고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집에 돌아가자 도저히 일을 할 상황이 아니었고 그날은 곧바로 잠에 들고 말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M이 눈을 뜨고 출근 준비를 하는데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곧바로 출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M은 회사에 가야 하는 데다
사정은 어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라며 어쩐지 이상한 태도였기에 어쩔 수 없이 경찰서로 향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어제 그 경찰관이 나왔고 방 안으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M은 무슨 이유에서 자신을 불렀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경찰관은 말하기 힘든 것처럼 우물쭈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M이 의아하다는 얼굴을 하자 확실히 그 여성분과는 안면이 없으신 거죠? 아니, 여성분 어머니가 유서를 찾다가 이상한 걸 찾으셔서 라며 말한 뒤 갈색 봉투에서 스케치북 하나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걸 좀 봐주세요. M은 천천히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대에라도 다닌 것인지 거기에는 과일이나 가구의 대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딱 한 장 풍경화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광경입니다. 거기에는 그네가 있고 모래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나무에 로프를 묶고 목을 매단 여자. 그리고 벤치에는 청년 한 명과 경찰관 같아 보이는 사람이 앉아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스케치북은 자물쇠가 달린 책상 서랍에서 나온 것으로 그 여자 이외의 다른 사람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그 때문에 M에게는 여성과 무슨 관계였냐는 추궁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M은 그렇게 치면 왜 경찰관도 있는 거냐며 반쯤 패닉이 돼서 말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결론은 나지 않았고 M은 그대로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유서 없는 자살 사건으로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M은 영감이 있어 지금까지 귀신을 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만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없고 두려운 사건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대피소. 갑자기 지진이 나 모두 대피소로 모였다. 대피소라 해봐야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지만 다들 떨리는지 주변이 시끄럽다. 잘 수가 없네. 어디 잘 데 없나? 그렇게 나는 잘 곳을 찾던 중 체육관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엔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고 어두웠으며 가장 좋은 것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던 것이었다. 나는 당연히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 누워 잠에 들었다. 좋은 자리를 찾아 다행이군. 해석. 아무리 조용해도 그 많은 사람들이 숨소리 하나 없이 잠든 것은 불가능하다. 주인공은 시체 더미 속에서 잠든 것.